척추건강센터 센터장 성채린입니다. 네, 병원장 이기범입니다. 이번 환자는 김용판 환자입니다. 전 경찰청 보안국장,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구 병 공천자.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김용판 환자는 아주 심각한 심장 이상, 안구 건조증, 철면성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심장에 무슨 이상이 있습니까? 네, 김용판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잘 보면 털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심장, 즉 인간의 양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양심의 털이 나는 양심의 털남 증후군. 이것은 미래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앓고 있는 질병인데요.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이 병원체가 들어와 친일 친미 부역 집단인 미통당이 집단 감염된 것이 아닐까 추정 중입니다. 김용판 환자는 양심의 털남 증후군 말기로 경찰청 고위공직자를 역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을 저지르며 민주주의와 인륜을 거스르는 증상을 호소해 왔습니다. 김용판은 MB 정권 시절 보수단체 회원 7만 7천여 명을 동원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으며 정부의 비판적인 누리꾼을 색출하는 등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에 가담해 왔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국정원의 직원 김 씨를 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뉴스를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그때 조작된 댓글과 허위 뉴스는 정말 가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죠? 댓글이 정말 가관입니다. 문재인 부친이 북계인민군 장교 출신이다. 야이 씹새 빨갱이 기덜 니네 다 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8번째 해외 순방이라는데 압도적으로 역대 최고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정말 싫어라고 믿기 어려운 댓글들입니다.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청장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일삼는 데서부터 김용판 환자의 양심에 다량의 털이 자라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안구 건조증도 있습니까? 네,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해 재판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용판은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습니다. 당시 권은희 과장은 김용판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라며 증언을 했는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경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라를 쳤습니다. 사람은 눈을 주기적으로 깜빡여야 된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조차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김용판 환자, 안구 건강이 심히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안구 건조증 예방 차원에서 인공 눈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판성 피부염은 어떤 것이죠? 네, 환자의 피부 상태가 어때 보이시나요? 낯짝이 아주 두꺼워 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낯짝이 두꺼운 이유는 얼굴에 철판을 깔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철판성 피부염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김용판은 국정원 댓글 조작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배째라식 태도를 보였는데 2016년 총선이 되자 그것을 오히려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홍보 포인트로 삼는 이러한 행위, 철판성 피부염, 즉 피부의 표피가 철판으로 뒤덮여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 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까지 되었군요. 응급수술을 해야겠는데 지금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긴급하게 공천 박탈, 정계 은퇴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집도는 촛불 시민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환자를 보겠습니다. 다음 환자 역시 증상이 많이 심각합니다. 이름은 오세훈입니다. 그 뭐를 했던 사람입니까?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 무산으로 서울시장 사퇴, 그리고 2020년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어디가 아픈지 잘 보입니다. 이 피부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걸 피부 석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그 철판성 피부염, 그것과 좀 비슷한데요. 쉽게 얘기하면 낯짝이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급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이 땡땡 부어 있는 겁니다. 낯짝이 두꺼워지고 간이 땡땡 붓다 못해 지금 배 밖으로 튀어나올 지경에 이르는 이 현상의 원인은 본인이 만든 오세훈법을 무시하고 선거 구민들에게 120만 원을 줬다 뺏은 것,
또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투표했다가 시민들의 심판을 받고 물러났는데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것.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건지 낯짝이 두꺼워도 지금 아주 두껍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도 많이 이상하다고 써져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 증상 혹시 기억하십니까? 뇌병증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환자 역시 이 똑같은 뇌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뇌의 질환이나 이상을 뜻하는 이 뇌병증이 오세훈 환자에게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뇌병증이 아주 심각할 땐 상식과 개념을 모두 상실한 채 언어 능력이 아주 상당히 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망언들을 많이 뱉어냈을 겁니다. 이런 망언들이 있군요.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생활이 괴로우면 서민이다. 장애인이 만든 제품이 질이 떨어지더라도 우선 구매를 해보겠다. 11평 아파트는 너무 좁아서 대각선으로 누워 자야 된다. 또 뭐가 있죠? 가급적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딸 등록금으로 허리를 휜다 등이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요. 개념을 상실하는 뇌병증으로 인해 낯짝도 두꺼워지고 간도 땡땡 붓고 있어요. 어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뼈가... 종종 줏대와 신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뼈입니다. 바로 철새뼈입니다. 2000년 4월 총선에 민주당에 입당하려 했지만 지역구가 별로라는 이유로 오세훈이는 고민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나라당에서 당선이 확실하다는 강남 지역구를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마음을 바꾸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 2004년엔 민변 활동을 해오다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탈퇴서도 내지 않고 갑자기 회비도 미납하며 민변 활동을 종식했습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민변 활동이 더 이상 자기 정치 커리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저희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의 50년 의사 인생 동안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진짜 처음입니다. 개념과 이성을 상실한 뇌병증, 낯짝이 두꺼워지고 간이 팅팅 붓는 간질환, 거기다 철새뼈까지.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도저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는 정치적 사망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망 상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천 취소나 정계 은퇴 같은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어서 우리 수술 준비합시다. 이런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공천 취소, 정계 은퇴 수술을 해달라고 난리입니다. 이런 아픈 사람들이 더는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환자를 시작으로 정치적 사망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싹 한번 치료해 봅시다. 자, 지금 촛불 시민 대기시킵시다. 가자.